이상한 라디오 1화 사라진 마을. 저는 오래된 화물 트럭을 모는 기사입니다. 서울과 부산을 오가며 화물을 실어 나른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지요. 그날도 평범한 운행이었습니다.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지나 국도로 빠져나와야 했는데 그때 내 눈에 낯선 도로가 들어왔습니다. 분명 내비게이션에는 표시되지 않은 길. 가랑비가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아스팔트가 막 새로 깔린 듯이 도로가 물에 젖어서 반짝였고 입구엔 가로등 하나가 따뜻한 기운을 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새로 깔린 지름길인가? 하는 생각이 번쩍 들었습니다. 단 몇십 분이라도 단축할 수 있다면 어떤 기사라도 누구나 혹할 만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고민도 하지 않고 그 길로 들어섰습니다. 처음엔 평범했어요. 갓길도 있고 중앙선도 반듯했지요. 하지만 달리면 달릴수록 뭔가 이상했어요. 표지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보통 새로 뚫린 국도라면 속도 제한 표시라도 있을 텐데. 게다가 도로 옆은 온통 숲이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점점 뜸해지더니 이내 제 트럭의 헤드라이트만이 어둠을 가르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들어 확인해 보니 신호는 아예 끊겨 있었고 라디오를 켜도 지직거리는 잡음만 들려왔습니다.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이상한데 돌아야 할까? 브레이크를 밟고 멈춰선 순간 백미러 너머로 아득하게 길이 사라져 있는 듯 했습니다. 갓길의 경계도 안 보였고 헤드라이트로 분명 비추고 있었는데도 어느새 연무가 도로 가운데 가득해서 차를 잘 못 돌리다가는 길가에 차바퀴가 걸리던지 혹시나 작은 낭떠러지가 있으면 어떻게 하지 하는 불안감이 엄습해 왔습니다. 돌아갈 엄두가 안 났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다시 길을 따라서 천천히라도 가보자 하고 엑셀을 밟았습니다. 그리고 그때였어요. 어둠 속에서 뭔가가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처음엔 사슴인 줄 알았지만 분명히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직선으로 천천히 제 차 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은 분명 사람의 걸음걸이가 맞았거든요. 이내 형체는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가로등도 없는 국도 한복판, 허름한 작업복 차림의 남자가 며칠을 잠도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한 퀭한 모습의 얼굴을 하고 멀리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브레이크를 밟으며 속도를 줄였습니다. 트럭 헤드라이트 불빛에 비친 그 산에는 가까이 다가갈수록 더 기괴해 보였습니다. 얼굴은 잿빛이었고 눈동자는 동굴처럼 깊었습니다. 어떻게 들어온 겁니까? 사내가 중얼거렸어요. 나는 창문을 내리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길이 있길래 들어온 건데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사내는 대답 대신 어깨를 부르르 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돌아가려고 해도 길이 없어져요. 계속 앞으로만 뻗어 있어요. 그래서 저도 되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순간 등줄기를 식은땀이 타고 내려갔습니다. 그 말은 내가 방금 전까지 느낀 것과 똑같았기 때문이었거든요. 앞으로 가도 길이 없고 뒤로 가도 길이 없는 느낌이라면 이건 길이 맞는 것일까?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얼른 창문을 올리고 엑셀을 밟으려는 순간, 그런데 사내가 한 손을 올리면서 제 차를 막았습니다. 핏기 없는 얼굴로 차창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절대 멈추지 마세요. 멈추면 잡아먹혀요. 그리고는 다시 안 보이는 곳으로 천천히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붙잡고 무슨 소리인지 확인하고 싶었지만 너무 무서웠기 때문에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해서 사라지는 남자의 모습이 슬로우 비디오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겁에 질려 악셀을 밟았죠. 천천히 갈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속력을 더 냈죠. 트럭은 윈 소리를 내며 잠시나마 무서웠던 제 마음에 약간의 활력마저 주었습니다. 도로는 끝이 없는 듯 일직선이었습니다. 한참을 달리던 중 갑자기 희미한 불빛이 보였어요. 휴게소? 뭐지? 식당인가? 달빛에 희미하게 반사되는 흰색 간판이었습니다. 남악골 식당. 어둠 속에서 오랜만에 보는 인공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저는 본능적으로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식당은 낡아 있었어요. 마치 80년대에 지어진 건물이 그대로 남아있는 듯 간판도 색이 바래 있었습니다. 저는 시동을 끄고 내려섰습니다. 그리고 식당 문을 열자 낡은 테이블, 깨끗하지 않은 수저통, 메뉴판에는 곰탕 4,000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요즘 시대에 있을 리 없는 가격. 그런데 안쪽 주방에서 무언가가 부글부글 끓는 소리가 났어요. 누군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식당 안은 적막했어요. 창밖의 도로는 깊은 밤에 잠긴 채 불빛 하나 없었고요. 그리고 주방에서 나는 끓는 소리만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저는 천천히 안으로 발을 옮겼어요. 테이블 위엔 누군가 방금까지 앉아 있었던 듯 물컵이 놓여 있었고 따뜻함보다는 차가운 한기가 느껴졌습니다. 누구 계세요? 대답은 없었어요. 주방 안쪽에서 사람 발자국 같은 소리가 뚜벅뚜벅 울렸습니다. 마치 누군가 천천히 다가오는 듯. 오히려 다행인 건가? 내 심장은 쿵쿵 뛰었고 숨이 막혔습니다. 그때 허공에 달린 반대편 사람이 나지막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곧 손님이 옵니다. 순간 나는 소름이 돋아 문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분명 열어두었던 출입문은 언제 닫혔는지 꽉 닫혀 있었고 제가 밀고 들어왔던 문이니 이젠 당겨야 하나 하고 당겨봤지만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당황하지 말자. 순간 속으로 열심히 되뇌었어요. 이발, 여기 절로 나왔죠. 그리고 주방에서 검은 모자를 쓴 식당 주인 같은 사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또렷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안개 속에서 보이는 사람처럼 눈, 코, 입이 희미하게 번져 있었어요. 그는 미소 짓는 것 같기도 하고 울고 있는 것 같기도 했어요. 그리고 손에 쥔 국자를 툭툭 손으로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고프지 않으세요? 저는 말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천천히 확실히 내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발걸음마다 식당 바닥이 삐걱거렸고 그 소리는 내 귀에 아주 날카롭게 박혔습니다. 뒤로 물러나던 나는 결국 식탁 모서리에 닿고 말았습니다. 도망칠 곳을 찾고 있던 와중 시선을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때 내 시선이 식당 구석의 창문을 발견했어요. 낡은 목재 창틀, 밖으로 나갈 수 있을 만큼 크진 않았지만 억지로라면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았죠. 나는 숨을 고르며 몸을 돌리고 창문 쪽으로 문을 던지려는 순간 그 주인이 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길 위에서 멈추지 말라고 했을 텐데 왜 멈추셨어요?
순간 창문 쪽으로 던졌지만 낡은 나무는 부서지지 않았고 오히려 몸이 나뒹굴어졌습니다. 그때 주방문이 삐걱 열리며 안쪽 풍경이 스쳐 보였습니다. 서 있을 땐 몰랐지만 비스듬히 누워 있으니 안 보이던 것이 보인 겁니다. 천장에 분명 무언가 매달려 있었어요. 희미한 달빛에 드러난 그것은 사람인지 짐승인지 알 수 없는 사체였습니다. 팔다리는 이상하게 꺾여 있었고 살점이 군데군데 도려내진 채 축 늘어져 있었죠. 순간 코를 찌른 건 뜨겁고 끈적한 피비린내였습니다. 저는 속이 메스꺼울 정도로 울컥 뒤집히며 반사적으로 다시 창문을 힘차게 걷어찼습니다. 나무는 이내 으스러졌고 밖에 차가운 한기가 느껴졌습니다. 삐자 그래야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안개 낀 휴게소, 차갑게 서 있는 자신의 트럭, 뒤에서 들려오는 식당 주인의 중얼거림은 묘하게도 들리지 않는 듯 들리는 듯 귓가를 파고들었습니다. 이렇게 멀리까지 와놓고 그냥 가려는 겁니까? 저는 빠르게 차에 올라 시동을 걸고 악셀을 밟았습니다. 그러나 백미러 속 식당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안개 속으로 사라지지 않았어요. 필사적으로 핸들을 돌리며 남아골 식당을 벗어나려 했지만 기묘하게도 길은 계속 원을 그리는 듯 했습니다. 마치 스산한 달빛을 받은 식당이 제 그림자처럼 따라오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밤새 달렸습니다. 엔진 소리와 함께 달리는 동안에도 여전히 뒤에서 따라오는 듯한 주인의 목소리가 귓가를 맴돌았다. 이렇게 멀리까지 와놓고 얼마나 달렸는지 모르지만 서서히 동이 트기 시작했고 이로써 멀리서 산등성이도 보이고 거뭇한 구름도 보였습니다. 심장은 미친 듯 뛰고 있었고 손은 아직도 땀으로 젖어 있었지만 이제는 안심할 수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이상하게도 바람 한 점 없는 새벽 공기 속에서 낡은 신문지 한 장이 하늘에서 빙글 돌며 트럭 앞유리로 날아와 철썩 붙었죠. 저는 달리는 와중에도 한 손으로는 핸들을 잡고 떨리는 다른 손으로 신문을 잡았습니다. 노란빛이 도는 오래된 종이. 이미 글씨는 빛발에 있었지만 제목은 선명했어요. 대형 산사태, 남아골 마을 전소, 수십 명 매몰. 사진 속에는 붕괴된 건물들, 잔해 속에서 드러난 수많은 시신이 찍혀 있었습니다. 삶의 흔적은 없고 온통 뒤엉킨 흙과 나무, 그리고 사람인지 짐승인지 모를 사체의 형체들. 저는 순간 호흡이 헉 하고 막혔습니다. 분명 자신이 들어갔던 식당, 그 자리에선 이미 수십 년 전 모든 게 무너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끔찍한 표정으로 신문을 차창 밖으로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신문은 바람에 굴러 도로 위로 흩날렸고 마치 아무도 알 수 없는 무덤의 비문처럼 사라져갔습니다. 갑자기 저는 심한 두통에 차를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조용해지니 멀리서 메아리처럼 바람 소리가 얘기를 했습니다.